성 난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려는 것은 귀의 가장 깊숙한 부위, 즉 내이 속 달팽이관인데요.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력을 결정짓는 이 달팽이관의 크기가 딱 완두콩만 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작은 기관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이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증상도 없이 청력을 잃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경기도 부천의 한 이비인후과.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64살의 김광배 씨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멀쩡히 잘 들리던 오른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되면서 김광배 씨는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다. 가만히 안 계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자꾸 김 씨의 경우 귀가 먹먹해지면서 바깥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귀에서 바람소리 같은 이명만 계속됐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처음 올 당시에 우측 귀가 전혀 한 100점 만점에 한 20에서 10 내지 20점 정도로 굉장히 거의 전농 상태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2, 3일 내에 급격하게 청력 저하가 생기고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고 이명, 소리 귀울림이 생기는 것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급격한 청력 저하와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이 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전화 소리가 안 들리고 부르는 소리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등 스스로 청력 손실 여부를 알아챌 수 있다.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김광배 씨의 당시 오른쪽 귀의 청력은 낮은 소리를 중심으로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 그래도 다행스럽게 50% 정도 청력을 되찾았다. 양쪽으로 듣다가 갑자기 한쪽으로만 듣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또 돌발성 난청의 특징적인 게 또 이제 어지럼증과 이명이 동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거슬리게 들리죠. 굉장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들려서 정상적인 업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관설비업에 종사하는 김광배 씨는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그날도 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몸의 균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다. 벼랑간이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어지럽고 방향 감각이 놓쳐지고 이상하네. 방향 감각까지.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발 때문에 뛴 대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데 발 넣는 경향이 나오는 거죠. 지난 40년간 배관 설비 일을 하면서 김광배 씨는 자신의 오른쪽 귀를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면서 지내왔다. 탐지기로도 제대로 못 찾는 누수 지점을 오른쪽 귀로 다 찾아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다 옛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귀가 아주 컴퓨터라고 또 했어요. 그렇게 잘 보셨는데 이제 갑자기 안 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기름만 듣고 다녔거든요, 항상. 예. 물 새는데 찾으러 가면 다 그 수도배관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라는 그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쪽으로 쫙 가면서 길을 대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귀가 먹었죠.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요. 그 사람이 귀 먹었네 눈치채까 무슨 그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배란가 이렇게 되게 그게 또 약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소리는 물론 자신감까지 빼앗아버리는 돌발성 난청. 이비인후과 질환 중 유일하게 응급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질환은 갑작스런 청력 저하와 이명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때론 김광배 씨처럼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막 돌면서 속이 미식거리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그럴 때는 움직이면 더 어지러우면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일 없다가 별안간에 이명증이 있고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은 뭐 어지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 귓바퀴를 통해 모인 소리는 고막을 통해 귀 속으로 들어간다. 그 후 소리는 귀 속의 작은 뼈, 즉 이소골을 통해 21배로 증폭돼 더 깊숙이 전달된다. 이소골까지 전달된 소리는 비로소 림프액으로 가득 찬 달팽이관에 다다르는데 이곳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인 유모세포를 만나게 된다. 유모세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전환하고 바뀐 전기신호는 청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된다.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 소리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는 거의 90% 정도는 달팽이관 자체, 달팽이관 내 소리를 감지하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그 유모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유모세포가 망가지든지 혹은 또 드물게는 청신경 자체가 망가져갖고 청신경 자체가 망가져갖고 난청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달팽이관 자체 내 그 유모세포가 망가져서 그렇죠. 이러한 소리 전달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면 난청이 야기된다. 그 중에서도 고막 부분, 즉 중위 부분이 손상되면 전음성 난청이 오게 된다. 또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돼 영구히 청력을 잃게 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되는데 돌발성 난청은 이에 속한다. 청력을 좌우하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이상, 즉 세포가 손상되거나 망가져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대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감기에 심하게 걸렸거나 이럴 때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난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발성 난청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바이러스를 지목하는 이유는 과거 이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의 귀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올 때 이렇게 좀 어지럼증도 있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돌발성 난청 환자 중에서도 김광배 씨처럼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바이러스로 추정한다. 괜찮으세요?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이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난 속으로 이상하다. 이게 귀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뇌에서도 뭔 잘못되는 조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돌발성 난청 환자가 급증하는 것도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환절기에 특히 이제 기후가 변하고 몸의 저항력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것이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가 완전히 먹어버린 일은 100이라고 그러면 43살의 엄은경 씨. 그녀 또한 벼랑간 소리를 못 듣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많이 안 들렸죠. 지난 3월 30일 아침 먹먹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오른쪽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고 제가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제일 아픈 것도 아니고